안녕하세요. 동박TV의 대선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성문 호흡을 익히는 데 있어서 기초가 되는 아랫배 호흡과 바른 자세, 그리고 복부의 이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함께 따라할 수 있는 간단한 운동법도 소개해 드렸는데요. 오늘부터는 성문 호흡, 수련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문 호흡 수련에 있어서 아랫배, 자연스러운 아랫배 호흡과 함께 참으로 중요하다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의수단전과 내관 반청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첫 시간으로 의수단전을 중심으로 해서 단전으로 보고 또 듣고 느끼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전 호흡은 단전이 있는 아랫배를 중심으로 호흡을 하는 것과 함께 의식을 단전에 집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호흡이 단전에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것처럼 의식의 끈 또한 단전에서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참 중요한데요. 이와 같이 하는 것을 의수단전이라고 합니다. 수련이 깊어지기 위해 의수단전은 수련할 때만이 아니라 평소 생활 속에서도 틈틈이 시도를 하게 되는데요. 그러다 보면 의식을 단전에 집중하는 것도 점점 익숙해지기 시작을 하고 또 의수단전이 생활화되면서 평소 단전을 중심으로 보고 듣고 느끼는 것도 가능해지게 됩니다. 인간은 살면서 물질적인 것과 외적인 것을 인식하는 데 많은 의식을 쓰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 의식의 체계도 그와 같이 형성이 되면서 상대적으로 자신의 내면이나 또 기, 그리고 근본이 되는 빛의 세계를 인식하는 것은 무척 힘들게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마치 평소 몸속에서 부지런히 뛰고 있는 심장의 박동을 잘 느끼지 못하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내면이나 기 또는 빛의 세계를 잘 인식하기 위해서는 차분하게 눈을 감고 호흡과 함께 의식이 내면이나 기 또는 빛의 세계에 잘 접속이 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또 많은 시도를 하는 게 필요한데요. 그것은 마치 아기들이 태어나 세상을 처음 인식해가는 과정과도 같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수련을 하면서 함께 의수단전에 정성을 들이다 보면 점차 단전에 기가 모이고 또 운기되는 것은 물론 그 바탕이 되는 의식과 의식 체계에도 다양한 변화가 일어나면서 기존에 보고 듣고 느끼지 못했던 것들을 새롭게 보고 듣고 느낄 수 있게 됩니다. 성문호흡 수련을 통해 의식과 의식 체계에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간략히 짚어보자면 호흡과 함께 의식을 성문 단전에 모으면 의식을 따라 단전의 기운이 모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단전과 그 안에 있는 여의주의 작용, 즉 태극작용으로 인해 전기신의 빛과 기운이 정화, 순화, 승화와 조화, 상생, 상합이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그 과정에서 진기가 형성이 되고 또 의식 또한 상승하면서 통합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로 인해 단전의 기운이 차고 흘러넘치면서 운기가 자연스럽게 일어나게 되는데 이때 의식도 통합을 바탕으로 조금씩 분할을 하는 연습을 하게 됩니다. 수련 단계가 올라가고 수련의 폭과 깊이 또한 커지는 만큼 단전을 중심으로 의식을 다양하게 분할하여 쓰는 힘이 길러지게 되는데요. 이때 의식 또한 크게 확장하게 됩니다. 의식이 상승하고 확장하면서 의식 체계도 안정적으로 자리 잡아서 발전을 하게 되는데요. 그만큼 보이지 않는 기의 세계를 인식하는 인식 체계와 습관 또한 상승하고 확장하고 발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점차 정과 기의 세계를 넘어서 신들이 사는 빛의 세계까지 통합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의식과 의식 체계가 길러지면서 의식이 천지간을 자유롭게 넘나들 수 있는 힘 또한 생기게 됩니다. 성문호흡 수련은 일부 기수련과 2부 비수련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수련의 과정에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의식과 의식 체계에도 다양한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데요. 그래서 성문호흡 수련의 핵심을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의식을 0에서 100까지 자유자재로 쓸 수 있는 법 또는 의식, 인식, 습관이 상승, 확장, 발전하는 공부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양신 단계부터 2부 비수련이 시작이 되는데요. 비수련을 하다 보면 의식의 분할을 넘어서 의식의 분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의식의 분리는 육신의 생명활동에 필요한 최소한의 의식만 남겨두고 나머지 의식을 모아서 의식체를 만들게 되는데요. 의식체가 내면의 세계를 통해서 여의주와 양신을 찾아 합의를 하게 되고 또 출신을 통해서 의식이 육신을 벗어나는 과정의 수련을 거듭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육신의 눈이 아니어도 볼 수 있고 또 육신의 귀가 아니어도 들을 수 있고 또 육신의 몸이 아니어도 느낄 수 있다는 것을 직접 체득하고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성문호흡 수련과 함께 의수단전을 생활화하면 우선 자기 자신을 객관화해서 바라보는 힘이 커지게 됩니다. 그리고 기존의 육신을 중심으로 해서 느껴지던 오감을 넘어서 빛의 오감을 기르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되는데요. 그 과정에서 단전을 중심으로 보고 듣고 느끼는 힘도 커지면서 점차 단전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습관까지도 길러지게 됩니다. 그럼 의수단전에 대해 성문 도서에 있는 내용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깊게의 의미와 의수단전. 깊게의 의미는 의수단전, 즉 모든 의식을 단전에 집중하라는 것이다. 의식을 단전에 두려면 의식이 끊어지지 않아야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호흡을 깊게 해야 한다. 깊게의 참뜻은 의식을 단전에 두어 단전으로 생각하고 단전으로 말하며 단전으로 행동하여 단전이 모든 일의 원동력이 되도록 하라는 의미다. 또한 흔들리지 않는 발도심을 가지라는 의미다. 다시 말해 초발심이 항상심이 되도록 하라는 뜻이 담겨 있다. 뿌리 깊은 나무가 매서운 비바람에 견디며 태풍에도 뽑히지 않듯이 도를 구하는 수련자는 깊게의 의미를 새겨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처음 세운 발도심이 흔들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 공감이 되세요? 이해를 위해 한두 번 더 천천히 읽어보시면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성문호흡 수련을 하면서 기존의 물질 중심의 오감을 넘어서 기의 세계와 빛의 세계까지 인식할 수 있는 빛의 오감을 기르다 보면 자기 자신과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 또한 크게 상승하고 확장하고 발전을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입체 통합적인 해안과 안목 또한 길러지게 되는데요. 빙산의 일각만이 아니라 빙산 전체를 볼 수 있게 되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내 자신의 일부분이 아닌 존재 그 자체를 있는 그대로 온전하고 또 완전하게 알아가는 힘이 바로 의수단전에 있습니다. 그럼 댓글과 함께 구독, 좋아요, 알람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동박TV의 대선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성문호흡 수련을 하면서 의수단전을 생활 속에서 꾸준히 하면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는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의수단전을 잘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내관 반청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함께 호흡을 통해 내 몸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그리고 단전호흡의 특징은 또 무엇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문호흡 수련을 할 때 의식을 성문 단전에 집중하고 그 의식의 끈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참 중요한데요. 그렇게 하는 것을 의수단전이라고 합니다. 의수단전을 위해서는 우선 바깥으로 향해 있는 의식과 마음을 내 안으로 돌리는 것이 필요한데요. 평소 주로 모든 감각이 바깥으로 또 외부로 향해 있기도 하고 또 물질 중심의 오감을 사용하다 보니 내면이나 기 그리고 빛의 세계를 인지하고 인식하는 것이 쉽지 않게 느껴집니다. 오감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눈으로 보는 것과 귀로 듣는 것이라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수련을 할 때에는 우선 눈을 감고 내 안을 보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하고 또 귀를 닫고 모든 의식과 마음이 안으로 집중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와 같이 하는 것을 내관 반청이라고 하는데요. 호흡을 느끼면서 이완을 하다 보면 차츰 기존의 정을 기반으로 한 물질 중심의 오감이 멈추면서 지감의 상태가 됩니다. 그러면 여섯 번째 감각인 기감이 깨어나게 되고 조금씩 내면과 기, 빛의 세계를 인지하고 또 인식할 수 있는 빛의 오감도 회복하게 되는데요. 빛의 오감이 회복되면서 차츰 정과 기, 신의 세계가 어떻게 조화를 이루고 있는지도 조금씩 체득하고 깨닫게 됩니다. 물론 수련 초기에는 내관 반청이 쉽지 않아서 눈만 감으면 몸의 여기저기가 가렵거나 따끔거리게 느껴지기도 하고 또 별별 생각이 다 들면서 마음이 잠시도 가만히 있지 않게 되는데요. 그럴 때 손가락을 단전에 짚고 또 눈을 감은 상태에서 시선을 단전이 있는 아래쪽으로 내리게 되어지면 떠있던 의식과 기운도 함께 차츰 아래로 가라앉는 것을 느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눈을 감으면 귀가 더 쫑긋거리면서 외부의 소리에 더 민감하게 반응을 보일 수도 있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내 안에 소리를 듣는다라는 마음을 먹으면 조금 더 내면에 집중하는 힘도 생기고 또 시간이 갈수록 그 힘이 커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명상을 할 때 반청에 도움이 되도록 흔히 잔잔한 음악이나 자연의 소리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성문호흡에서는 직접 자연의 물소리를 녹음하여서 수련 중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내관 반청을 하면서 내 안을 보고 또 내면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다 보면 몸의 다양한 변화를 느끼는 것은 물론 많은 생각과 감정도 만나게 되는데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내 자신에 대해서 깊은 이해와 또 공감이 일어나는 것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수련이나 명상을 하면서 내 안에 집중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 처음엔 누구나 쉽지 않게 느껴지는데요. 그래서 과정을 밟자면 첫 번째는 우선 내 안과 밖의 경계이자 접점이 되는 몸을 느끼는 것, 두 번째는 호흡을 느끼는 것, 그리고 내면 안에서 단전의 기감을 느끼는 순으로 트레이닝을 하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 구체적인 방법과 요령에 대해서는 다음에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선 호흡을 통해서 내 몸에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는지, 그리고 단전 호흡에는 어떠한 특징이 있는지를 간단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 성문호흡을 처음 시작할 때 아랫배를 부풀리면서 호흡을 하려다 보니 자꾸 몸에 힘이 들어가기도 하고 또 배가 딱딱하게 굳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여서 자연 호흡 생리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게 되었었는데요. 그 과정에서 아랫배에 힘을 주어서 내미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자연스러운 호흡을 찾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되었던 기억이 납니다. 호흡에 있어 횡격막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은 많이들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단전으로 자연스럽게 호흡을 하기 위해서는 호흡을 할 때 횡격막을 포함해서 몸에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는지 알면 큰 도움이 되는데요. 체내 혈액 중에 이산화탄소의 농도에 따라서 호흡의 횟수와 깊이가 달라지게 됩니다. 호흡신경은 자율신경으로 뇌 아래에 있는 숨골, 즉 연수에서 담당하며 조절을 하는데요. 연수에서 나온 신경 다발이 폐와 함께 갈비뼈를 잡고 있는 늑강근, 그리고 그 밑에 받치고 있는 횡격막, 그리고 복근까지 이어지고 복근에 연결된 골반 저근까지 복강이 하나의 주머니처럼 연동하면서 호흡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호흡을 들이쉴 때는
갈비뼈가 벌어지고 횡격막은 아래로 내려가면서 폐가 있는 공간, 즉 흉곽이 넓어지게 됩니다. 그로 인해 몸 안팎에 기압차가 생기고 외부의 공기가 기도를 통해서 내부로 빨려 들어오면서 산소가 체내에 공급되게 되는데요. 이때 아래에 있는 복근과 골반 저근도 함께 움직이면서 호흡이 크고 깊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재미있는 점은 호흡을 들이쉴 때 가슴과 횡격막의 근육은 수축을 하지만 복근과 골반 저근은 반대로 이완을 하게 된다는 것인데요. 이때 흉곽처럼 복강도 함께 확장이 된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이는 호흡을 들이쉴 때 아랫배에 힘을 주어서 내미는 것이 아니라 이완된 상태가 되면 절로 아랫배가 부풀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그래서 이후로는 아랫배에 힘을 빼게 되고 최대한 이완이 잘 될 수 있도록 해서 자연스럽게 아랫배가 부풀어질 수 있도록 하는 쪽으로 관점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단전 호흡은 아기 때처럼 척추와 골반 그리고 배까지 충분히 풀려 있고 또 열려 있는 상태에서 자연스럽게 아랫배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호흡을 의미합니다. 해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호흡에 있어 바른 자세와 복부의 이완이 참 중요한데요. 아기처럼 아랫배를 자연스럽게 움직이려면 말씀드린 이완과 함께 관련 근육의 힘, 특히 배심을 기르는 것이 필요합니다. 배심은 다리심이 있을 때 쉽게 길러지게 되는데요. 그래서 단전 호흡은 하체 단련이 기본이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골반과 골반 저근은 상체와 하체 사이에서 호흡 근육과 연동하면서 몸에 있어 주춧돌 역할도 하고 다리심이 배심으로 잘 이어지도록 중간 역할도 하기 때문에 탐구심을 가지고 꾸준히 단련하면 건강은 물론 수련에도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 내관 반청에 대해서 성문 도서에 있는 내용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관 반청, 수련자는 보다 효율적인 수련과 집중을 위해 반드시 내관 반청의 참뜻을 알아둘 필요가 있다. 내관이란 관법이고 반청이란 청법이다. 즉, 내관은 수련자가 눈을 어디에 둘 것인가를 말하는 것이고 반청은 귀를 어디에 둘 것인가를 말하는 것이다. 내관의 의미는 귀의 조절에 있다. 눈을 위로 향하면 귀도 위로 올라가고 눈을 옆으로 향하면 귀도 옆으로 이동한다. 그래서 눈을 아래로 향하여 단전에 두면 귀가 단전에 머문다. 반청의 의미는 정신 집중에 있다. 귀를 몸 밖에 두면 의식도 몸 밖으로 움직이고 귀를 몸 안에 두면 의식도 몸 안에 머무른다. 그래서 반청법을 모르면 정신 집중을 제대로 못하여 완전한 의수단전이 되지 않는다. 의수단전은 의식을 항상 단전에 두는 것을 말한다. 단전에 의식을 둔다고 하면 막연함이 있으니 의수단전에 내관 반청을 겸하게 되면 집중의 묘리를 터득하기가 좀 더 수월해진다. 물론 의수단전과 내관 반청이 말처럼 쉬운 것은 아니다. 이것은 의식과 무의식을 모두 조절하는 원천적인 힘이므로 오랜 호흡 수련을 통해서만 터득할 수 있다. 공감이 되세요? 이해를 위해 한두 번 더 천천히 읽어보시면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의수단전과 내관 반청을 체득하여서 집중의 묘리를 깨닫는 데까지는 상당히 많은 시간의 노력과 정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상 속에서 얼마나 자주 시도하느냐에 따라서 그 기간이 크게 단축이 되기도 하는데요. 내 단전은 어떻게 느껴질까 궁금해하면서 손가락을 단전에 짚으면 그 순간 단전과 여의주는 깨어나기 시작을 하고 관성에 의해서 무심코 흘러가던 내 마음과 의식도 멈추어서 새롭게 상승하고 또 확장하고 발전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럼 댓글과 함께 구독, 좋아요,
알람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동박TV의 대선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뇌관 반청과 호흡의 원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성문호흡 수련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프로그램과 함께 수련의 의미도 간단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문호흡 수련 프로그램은 단계별 호흡 수련인 본수련을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본수련을 전후로 체조와 행공, 그리고 회건술과 다담까지 기승, 정결의 흐름에 따라서 수련이 진행이 되는데요. 대략 1시간 반 정도 소요가 됩니다. 간단하게 영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수련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반대. 먼저 체조로 시작합니다. 수련을 하기에 앞서 가장 중요한 것이 몸과 마음의 충분한 이완입니다. 체조는 각 관절을 중심으로 몸의 긴장을 전체적으로 풀어주고 이완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여덟. 둘째, 행공입니다. 행공은 각 수련 단계마다 총 12가지 동작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단계의 수련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행공을 하면 몸과 마음, 정신이 조화를 이루게 되어 자신의 빛이 밝아지게 됩니다. 셋째는 단계별 수련이 진행되는 본수련 과정입니다. 본수련은 마음을 닦아나가는 수련으로서 호흡과 집중을 통해서 실질적인 기의 세계를 체득할 수 있게 됩니다. 심법을 걸고 하단전 성문혈의 의식을 집중하여 호흡을 함으로써 마음의 중심과 조화로움을 찾게 됩니다. 회건술 시작하겠습니다. 둘, 셋, 넷째는 신체 건강을 회복시켜주는 도인술인 회건술입니다. 회건술은 신체의 건강을 회복시켜주는 도인술로서 기혈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고 육장육부를 회건시킵니다. 사원관 인사해주시오. 마지막으로 다담 시간입니다. 선차를 마시면서 수련 후의 변화와 궁금한 것들에 대해 이야기하고 각자의 체득에 대해 교류 공감 소통하는 도담을 나누는 시간을 가집니다.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성문호흡 수련 프로그램은 동과 정이 어우러지면서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몸과 마음을 닫고 단련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수련의 의미를 간단히 짚어보면서 성문호흡 수련 프로그램이 가지는 의의에 대해서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련은 닦을 수에 단련할 연자를 써서 몸과 마음을 함께 닫고 단련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련을 하면 심신의 안정과 건강을 찾게 되는데요. 수련을 꾸준히 하면 심신의 안정과 건강을 넘어서 보다 본질적이고 또 근원적인 차원의 진리나 섭리까지 탐구하면서 직접 체득하고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이와 같이 하는 것을 흔히 도를 닦는다 라고도 표현하는데요. 도를 닦는다는 표현에 대해서는 다양한 관점과 선입견들이 있어서 조심스러운 측면도 있습니다만 말 그대로 도는 자신을 찾는 또는 진리를 찾는 길이자 과정을 의미한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대개 수련은 살면서 몸과 마음 정신적으로 한계 상황에 다다르거나 영적인 성숙이 일어날 때 찾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저도 몸과 마음이 무척 힘들 때 성문호흡을 접하게 되었었는데요. 사람은 살다 보면 좋은 때도 있지만 반대로 그렇지 않은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인생의 큰 고비를 넘을 때에는 그 고통과 힘겨움으로 무척 불안정해지기도 하고 또 극단의 상황까지 다다르게 되는 경우도 생기게 되는데요. 그럴 때 누구나
한 번씩 자신의 삶에 대해서 또 인생에 대해서 되돌아보면서 본질적인 질문을 가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나는 누구인지, 또 왜 살고 있는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고 있는지, 지금 그래서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고통 속에서 반문하며 물질적 존재에서 영적인 존재로, 더 나아가서는 정기신적 존재로 거듭나는 영적 성숙의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물론 한계 상황이 아니더라도 인간에게는 신성이 내재해 있기 때문에 살면서 특정 시기가 되면 인생의 공허함과 덧없음을 느끼거나 또는 진리에 대한 탐구심이 일어나면서 같은 질문을 던지게 되기도 합니다. 그와 같은 과정에서 도에 대해 그리고 수련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되는데요. 성문호흡 수련을 시작하면 우선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자신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존중하고 또 배려하게 되면서 몸과 마음, 정신에도 다양한 변화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수련의 체득이 쌓이고 또 깨달음도 얻게 되면서 의식 또한 성장하게 되는데요. 그로 인해 자신에 대한 믿음과 확신, 자신감도 생기면서 생활 전반에도 크고 작은 변화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중심에서 큰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호흡과 단전인데요. 호흡은 창조와 조화의 핵심 동력이 됩니다. 호흡 속에 깃들어 있는 무한한 빛과 기운의 정보들을 수련을 통해서 흡수하게 되는데요. 그러면 단전의 메커니즘과 작용으로 인해서 흡수한 빛과 기운의 정보들이 정화, 순화, 승화되고 또 조화, 상생, 상합을 이루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정기신의 빛과 기운 또한 거듭나고 상승, 확장, 발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수련의 단계마다 호흡 속에 깃든 각기 다른 빛과 기운의 정보들을 활용하게 되는데요. 진리와 자신의 근본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수련 단계별로 심법도 달라지게 되고 호흡도 조금씩 달라지게 됩니다. 이와 같은 단계별 호흡 수련이 성문호흡 수련의 근본이 된다 하여 본수련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리고 본수련과 함께 심신을 단련하는 데 있어 꼭 필요한 것이 바로 행공입니다. 각 단계의 본수련이 잘 진행되기 위해서는 우선 몸을 충분히 풀고 단련하여서 관련 경락의 기혈순환이 잘 이루어지도록 하는 과정이 필요한데요. 이를 위해 수련 단계마다 최적화된 12개의 행공 동작을 각 2분씩 진행하게 됩니다. 우주운행의 기본 수리가 12라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 1년이 12달이고 하루는 오전 12시간, 오후 12시간, 합해서 24시간인 것처럼 행공수와 수련 시간 또한 우주운행의 기본 수리와 맞추어서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행공을 할 때에는 호흡을 평소보다 크고 깊게 하는 게 좋은데요. 평소 전신의 경락은 호흡에 의해 가볍게 떨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진동으로 인해 기혈순환이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행공 동작을 취하고 성문 단전으로 호흡을 크게 하면 관련 경락의 움직임도 커지게 되고 또 기혈순환도 활성화되면서 건강은 물론 본수련에도 크게 도움이 됩니다. 이에 반해 본수련을 할 때는 호흡을 통해서 이완과 집중, 몰입이 잘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그래서 호흡을 부드럽고 최대한 자연스럽게 하면서 편안한 상태가 유지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성문호흡 수련을 하면서 체조에서 다다음까지 프로그램 하나하나가 무척 정교하게 잘 짜여져 있다는 느낌을 갖게 됩니다. 특히 몸을 중심으로 단련하는 행공과 또 마음을 중심으로 단련하는 본수련이 만나서 조화를 이룰 때 수련의 효율 또한 극대화된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럼 수련을 통해 도를 닦는 근본의 참뜻이 무엇이 있는지 성문 도서에 있는 내용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를 닦는 근본의 참뜻. 진정 도라는 것은 무엇인가?
도라는 것은 근본의 진리에 도달하기 위한 수행 과정을 이릅니다. 깨달음 자체를 도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근본의 자리를 깨닫기 위해 가는 수행 과정을 도라고 한다. 무릇 도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어떻게 처음 태어나서 어디에서 왔으며 어느 곳으로 가는 것인지를 아는 근본의 참된 뜻을 깨닫는 것이 그 본체인 것이다. 우주에는 절대자가 존재하여 자신의 몸 내부에 수많은 우주와 만물들을 빛으로써 만들었다. 그 이후 우주와 만물들을 이끌어 나갈 신과 인간과 우주인을 빛으로 탄생시킴으로써 거대한 우주는 하나의 생명력을 가지고 움직이기 시작했다. 인간은 원래의 빛의 상태, 신의 세계, 우주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곳까지 되돌아가는 역의 과정이 도를 닦는 근본의 참뜻이며 그 근본까지 갔을 때 자신의 마음을 비로소 확연히 알 수 있는 것이다. 또한 만물의 마음을 알 수 있는 도의 본체로 가는 것이다. 옛 성현들 말씀에 생로병사를 초월한다 라고 하는 것은 모두 이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다. 공감이 되세요? 이해를 위해 한두 번 더 천천히 읽어보시면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장맛도 직접 맛을 봐야 아는 것처럼 수련도 내 몸과 마음으로 직접 느껴보고 또 경험을 해봐야 또 그리고 체득을 해봐야 본래의 그 의미와 가치를 제대로 알게 됩니다. 진법 체득. 수련의 핵심은 말이 아닌 체득에 있습니다. 그럼 댓글과 함께 구독, 좋아요, 알람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동박의 대선입니다. 오늘부터는 성문호흡 수련과 행공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함께 따라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문호흡 수련에 있어 중심이 되는 것이 바로 행공과 본수련입니다. 이에 대한 설명은 앞서 올려드린 영상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중에 행공은 공을 행한다 또는 공들여 행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기서 공을 행한다의 공은 동작을 말하는데요. 수련 단계마다 몸과 마음을 이완하여 기혈순환이 잘 이루어지고 본수련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12개씩 동작이 있습니다. 이를 행공 동작이라고 그 동작들을 하는 것을 행공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행공은 공을 들여서 행한다는 의미도 담고 있는데요. 행공 동작을 취할 때 정성스럽게 하라는 뜻과 함께 행공으로 자신의 빛을 밝히기 위해 정성을 들인다라는 뜻도 담겨 있습니다. 동작 하나하나에 그리고 함께하는 한호흡 한호흡에 마음을 담아 자신을 밝히고 자신의 근본 빛인 신성의 빛이 일깨워질 수 있도록 내 자신에게 정성을 들이는 것이 바로 행공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행공 동작은 대개 나이가 많거나 체력이 약해도 따라할 수 있는 동작들로 행공의 원리와 요령을 잘 터득해서 반복을 하다 보면 점차 기혈순환과 함께 근지구력과 또 균형 감각 등 전신의 힘이 길러지면서 자신감 또한 커지게 되는데요. 행공의 원리와 요령은 단전호흡 핵심 4가지를 기본으로 하여서 숙달을 하다 보면 점차 체득하고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행공을 할 때 어떤 동작이든 자세가 바르면 몸의 무게 중심이 단전이 있는 아랫배에 자연스럽게 실리게 됩니다. 단전에 실리는 지긋한 힘을 느끼면서 호흡 또한 단전이 있는 아랫배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그러면 단전에 의식을 집중하고 유지하는 것도 점차 쉬워지게 됩니다. 의식 따라 단전에 기운이 모이고 또 운기가 되면서 단전이 몸과 호흡, 의식과 기운의 중심이라는 것을 자연스럽게 체득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하는 것을 선도에서는 조신, 조식,
조심이라고 하여서 몸을 고르고 호흡을 고르고 마음을 고르는 것이 단전호흡 수련의 기본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는 행공을 할 때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데요. 행공을 할 때 요령으로는 우선 자세를 바르게 하고 충분히 이완하여서 가능하면 몸의 무게 중심이 단전이나 또 단전 가까이 실릴 수 있도록 하고, 호흡은 평소보다 조금 더 크고 깊고 길게 하면 좋습니다. 이때 균형을 잡기 위한 것이 아니라면 호흡과 단전에 집중하기 위해 가급적 눈을 감고 합니다. 그리고 동작을 취하고 또 다음 동작으로 이어갈 때는 차분하면서 마치 물이 흐르는 것처럼 부드럽게 하고 한 호흡 한 호흡 자신의 빛을 밝힌다는 마음으로 호흡과 의식의 끈이 단전에서 계속 이어지도록 정성을 기울이다 보면 자연 행공의 의미와 가치도 제대로 체득하고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행공에는 다양한 동작과 자세들이 있는데요. 여기서는 누워서 하는 행공, 그리고 앉아서 하는 행공, 그리고 서서 하는 행공 세 가지로 구분하여서 기본이 되는 동작들을 가지고 함께 해보려고 합니다. 앉고 서고 또 눕는 이와 같은 동작들이 일상의 가장 기본이 되는 동작들이고 나머지는 이를 응용하는 동작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구분을 해봤고요. 오늘은 가장 쉬운 누워서 하는 행공에 대해서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할 행공은 총 4개인데요. 첫 번째, 편안하게 눕는 동작. 두 번째, 누워서 두 무릎을 세우는 동작. 세 번째, 세운 다리 중 한 다리를 올리는 동작. 마지막으로 그 올린 다리를 바꾸는 동작으로 구성해 보았습니다.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는 동작들로 행공의 요령을 잘 익혀서 반복을 하시면 심신의 안정을 돕고 또 단전 호흡을 터득하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각 동작을 설명을 드릴 텐데 중간중간 따라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동작은 바로 누워서 양 팔을 좌우로 45도로 벌리고 양 손은 손바닥을 펴서 하늘을 향하게 합니다. 그리고 양 다리는 뻗어서 어깨 너비 정도로 편안하게 두 다리를 벌리면 되는데요. 이 동작은 사람이 기진맥진할 때 자연스럽게 취하게 되는 자세이기도 한데요. 빠른 시간 안에 원기를 회복하거나 심신을 안정해야 하는 경우 큰 도움이 되는 자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자세는 최대한 편안하게 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눕는 자세는 몸이 바닥에 닿는 면적이 넓기 때문에 그만큼 이완하거나 또 안정감을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되는 자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눕는 자세는 아랫배에서 인체의 균형점인 무게중심을 찾거나 단전에서 호흡을 느끼고 집중하는 것이 오히려 쉽지 않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요.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순서로 다시 동작을 취해보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느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누운 상태에서 두 무릎을 세운 후 엉덩이를 살짝 들어 올렸다가 천천히 엉덩이부터 바닥에 닿을 수 있도록 내립니다. 그러면 허리가 바닥에서 가볍게 떠 있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는데요. 그 상태에서 두 다리를 천천히 뻗어서 바닥에 내립니다. 내려서 두 다리를 편안하게 한 후 아랫배와 호흡의 느낌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느껴보면 좋은데요. 여러 번 해보면서 그 차이를 쉽게 느낄 수 있도록 하면 좋습니다. 평소 생활 습관이 잘못되면 허리에 만곡이 무너지면서 아랫배에 힘은 빠지고 윗배나 가슴, 어깨에는 힘이 잔뜩 들어가게 되는데요. 누울 때 허리의 만곡과 또 골반 각을 살려주면서 충분히 이완을 하면 다시 아랫배에 지긋한 힘을 느끼면서 단전으로 호흡을 느끼는 것도 훨씬 쉬워지게 됩니다. 아주 작은 차이지만 행공 시에 몸을 바르게 하고 또 충분히 이완을 하여서 무게 중심이 아랫배에 실릴 수 있도록 계속 탐구를 해가면 건강은 물론 단전 호흡에도 큰 차이가 생기는 것을 느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누운 상태지만 턱이 들리지 않도록 뒷목을 가볍게 늘리면서 턱을 살짝 당겨주면 좋습니다. 그리고 어깨에는 힘이 들어가지 않도록 이완하면 좋은데요. 자세를 다 취하고 나면
이제 편안한 상태로 단전에서 일어나는 호흡을 느끼면 됩니다. 잠시 영상을 멈추고 첫 번째 동작을 따라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동작으로 이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동작은 그대로 누운 상태에서 두 무릎을 천천히 세우고 다리 사이를 어깨 너비 정도로 벌립니다. 발바닥 전체가 지면에 고르게 밀착이 되도록 하고 양손은 엄지와 검지를 벌려서 옆구리에 짚으면 됩니다. 이 동작은 특히 아랫배를 부풀리면서 단전으로 호흡하는 힘을 기르는 데 도움이 되는데요. 단전 호흡은 단전에 있는 아랫배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아랫배를 중심으로 허리 전체가 함께 움직인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양손을 옆구리에 짚으면 실제 단전을 중심으로 자연스럽게 호흡이 이루어지는지 스스로 느끼는데 도움이 되는데요. 자세의 특성상 두 무릎을 세우고 발바닥을 지면에 밀착하면 아랫배에서 지긋한 힘을 느끼기도 쉬워지고 아랫배로 호흡을 하는 것도 한결 쉽게 느낄 수 있게 됩니다. 자세를 다 취하고 나면 이제 편안한 상태로 단전에서 일어나는 호흡을 느끼면 됩니다. 잠시 영상을 멈추고 또 두 번째 동작을 따라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세 번째 동작은 누운 상태에서 남자는 왼발, 여자는 오른발을 들어 반대편 다리에 발목 부위를 걸쳐 얹습니다. 이때 세운 다리는 균형을 잡기 위해서 약간 안쪽으로 옮겨도 좋은데요. 세운 다리가 기울지 않도록 발바닥 전체를 지면에 밀착하면 도움이 됩니다. 다리에 힘을 빼고 잠시 아랫배의 지긋함과 호흡을 느껴본 후 천천히 양팔을 좌우 45도로 벌려서 첫 번째 동작처럼 자세를 취하면 됩니다. 자세를 다 취하고 나면 이제 편안한 상태로 단전에서 일어나는 호흡을 느끼면 됩니다. 잠시 영상을 멈추고 세 번째 동작을 따라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동작을 취할 때에는 하체 먼저 자세를 잡아서 그 중심을 잡고 그 다음 상체에 자세를 취하는 수순을 밟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동작을 바꿀 때에는 물이 흐르는 것처럼 부드럽게 하면 좋고 그 과정에서 호흡이 끊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처음에는 자세를 익히는 것도 쉽지 않지만 여러 번 반복하다 보면 여유가 생기면서 즐길 수 있게 됩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 동작은 세 번째 동작과 같은데요. 다리만 좌우를 천천히 바꾸면 됩니다. 이 행동은 다리의 힘을 기르는 데도 도움이 되는데요. 자세를 다 취하고 나면 이제 편안한 상태로 단전에서 일어나는 호흡을 느끼면 됩니다. 잠시 영상을 멈추고 네 번째 동작을 따라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쉬운 동작들이지만 자주 반복을 하면 단전 호흡의 감각을 익히는 데에도 도움이 되고 심신의 안정을 얻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무엇보다 행동은 어떤 마음과 마음가짐으로 또 어떻게 하느냐가 무척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설명드린 행동은 이어서 따라하기 쉽도록 별도의 영상을 만들어서 다시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럼 댓글과 함께 구독, 좋아요, 알람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동박의 대선입니다. 오늘은 제 경험에 비추어서 행동을 하면 좋은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또 앉아서 하는 행동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기와는 다르게 무척 예민한 구석이 있습니다. 어릴 때는 무척 심했는데요. 주변의 눈치를 많이 살피는 성향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자신이 못마땅하고 또 무척 소심하게 느껴졌던 때가 있었는데요. 불안이 심해질 때는 가슴에 돌을 얹어 놓은 것 같이 답답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명치가 있는 오목가슴과 윗배에는 통증이나 팽만감이 느껴지면서 폭식을 하게 되거나 충동적으로 행동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이 반복되면서 내외의 부딪힘이 커지게 되고 겉과 속이 다른 자신의 모습에 스스로 실망을 하게 되면서 자책감과 자괴감이 커지는 것만큼 반대로 자존감과 자신감은 크게 떨어졌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만큼 불안함도 크게 가중이 되면서 가슴의 답답함과 불편함 또한 심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어려서 철학과 종교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이후 성장하면서 다양한 명상과 수련법을 찾아 헤맨 것도 알고 보면 알 수 없는 불안감과 답답함에서 벗어나고 싶었기 때문이었는데요. 그래서 종교에 귀의하게 되었고 나름 마음 공부를 위해 많은 정성을 기울이면서 이제는 마음의 답답함과 또 불안함을 어느 정도는 다스릴 수 있는 힘이 생겼다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와 갑작스럽게 사별을 하게 되었고 그 이후로 더 크게 불안함이 고조되고 또 그로 인해 몸과 마음의 상태가 급속도로 안 좋아지면서 이전에 많은 경험들이 많은 아르마리를 쌓아오긴 했지만 정작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는 못해왔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어렵게 성문호흡을 접하게 되었는데요. 성문호흡 수련을 하면서 예상 외로 무척 빠르게 몸의 건강이 좋아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고 따로 놀던 몸과 마음도 차츰 조화를 이루면서 자신감도 다시 생기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특히 행공의 효과가 컸는데요. 행공으로 기혈순환이 잘 되니 가슴에 답답함과 불편함도 차츰 사그라들기 시작을 하고 그로 인해서 호흡과 또 내면에 집중하는 것이 한결 쉬워지면서 성문호흡 수련하기 이전보다 수련 중에 잡념과 싸우거나 또 잠을 떨쳐내는 것과 같은 시간들이 무척 많이 줄어들었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었습니다. 기혈순환이 건강에 직접적으로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평소엔 잘 모르지만 가장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가 바로 체했을 때인 것 같습니다. 음식을 먹다가 체한다는 것이 과학적인 근거가 없다고도 하지만 동양의학 또는 한의학적 관점에서는 기혈순환이 안 되어서 생기는 문제로 이야기를 합니다. 체하면 흔히 손가락을 사혈침으로 따주기를 하거나 심한 경우 발가락까지 따주기를 하기도 하는데요. 따주기를 하면 답답했던 체기가 쑥 가라앉으면서 가슴 또한 시원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행공을 하면 기혈순환이 좋아지면서 신기하게도 가슴의 답답함과 불안함이 현저히 줄어들고 호흡과 함께 심신이 무척 편안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게 되는데요. 살다 보면 내외 부딪힘이 일어나면서 내면에는 부조화와 상극의 결과들이 차곡차곡 쌓이게 됩니다. 마치 거품이 이는 것처럼 어두움들이 쌓이게 되는데요. 특히 가슴이나 명치, 윗배에 많이 쌓이면서 답답함과 불안함 또한 커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일러의 배관에 공기가 차면 난방 효율이 떨어지게 되고 또 심해지면 보일러가 제대로 작동이 안 되는 것처럼 내외의 부딪힘이나 정화를 통해 일어나는 어둠이 거품처럼 쌓이면 기혈순환에도 장애를 일으키게 되고 심한 경우 무척 예민해지고 감정의 골도 깊어지면서 정상적인 생활을 하기 어려울 만큼 불편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행공을 하게 되면 쌓였던 어둠과 거품이 거두어지게 되어지면서 답답했던 가슴이 가벼워지고 또 그래서 내면에 집중하는 것이 한결 쉬워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는데요. 인간의 몸에는 보이지는 않지만 빛과 기운이 흐르고 있고 이를 위한 무형적인 생명 에너지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흔히 경락과 경혈이라고 하는데요. 이와 함께 인간은 하늘의 빛과 땅의 기운 그리고 인간의 의식에 필요한 빛과 기운이 드나들 수 있도록 하는 여러 차원의 문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중 몇 가지를 설명드리자면 우선 하늘의 빛과 기운이 드나드는 천문이 있는데 천문은 100가지 기운 또는 맥이 모인다는
백회혈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땅의 빛과 기운이 드나드는 지문도 있는데 지문은 모든 음의 기운이 모인다는 회음혈에 위치하고 있고 인간의 의식에 필요한 빛과 기운이 드는 인문도 있는데 인문은 심경의 모혈인 거걸혈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와 같은 차원의 문들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모든 문의 중심이자 열쇠와 같은 역할을 하는 문이 있는데요. 바로 성문입니다. 그래서 성문을 여는 것이 참 중요한데요. 호흡으로 성문을 열고 그 안에 잠들어 있는 하단전 여의주를 일깨워내게 되면 차츰 나머지 차원의 문들도 활성화되게 됩니다. 그래서 앉거나 서서 하는 행공 또는 본수련을 할 때에는 자세를 바르게 세워서 백회와 단전 그리고 회음이 일렬이 되도록 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앞서 설명드린 문 외에도 다양한 차원의 문들이 있는데요. 관련하여 성문 도서에 있는 내용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원의 문. 인간은 하늘과 연결되어 하늘의 빛을 받는데 이러한 역할을 하는 기관이 문이다. 이때의 문은 무형의 혈자리이자 혈의 개념을 뛰어넘은 차원의 문을 말함인데 인간에게는 12개의 대표적인 문과 함께 사지에 4개의 문이 있다. 12문으로는 천지인 삼문인 백회의 천문, 회음의 지문, 거걸의 인문이 있고 이와 더불어 삼주의 삼문과 중요한 기능을 하는 육문이 있다. 삼문은 상단전인 인당의 상문, 중단전인 옥당의 중문, 하단전인 성문의 하문을 말하고 육문은 대추의 해문, 명문의 명문, 중안의 양문과 함께 미려의 축문, 아문의 유문, 인중의 식문을 말한다. 그리고 천문에서 지문을 잇는 인축을 중심으로 좌우측 사지에 각각 노궁의 천인문과 용천의 지인문이 있다. 공감이 되세요? 이해를 위해 한두 번 더 천천히 읽어보시면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편안하게 누워서 할 수 있는 행공을 설명드렸고 오늘은 앉아서 할 수 있는 행공 몇 가지를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할 행공도 총 4개인데요. 다리 동작을 기준으로 보자면 첫 번째, 발바닥을 마주대고 앉는 동작. 두 번째, 왼 다리를 오른 다리 위에 올리는 동작. 세 번째, 반대로 오른 다리를 왼 다리 위에 올리는 동작.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무릎을 꿇고 앉는 동작으로 구성해 보았습니다. 요령을 잘 익혀서 반복을 하시면 심신을 바로 세우는 데에도 도움이 되고 단전 호흡을 터득하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중간중간 설명을 드릴 때 따라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동작은 자리에 앉아서 허리를 곧게 펴고 양 발바닥을 마주대어서 몸쪽으로 최대한 당깁니다. 가슴을 펴고 고개는 살짝 들어올린 후 양손은 주먹을 가볍게 쥐어서 오른 주먹을 눈썹 사이 인당에 대고 그 위에 왼 주먹을 가볍게 댑니다. 앉은 상태에서 허리를 앞으로 살짝 숙이고 엉덩이를 뒤로 가볍게 빼면서 회음 부위가 바닥에 닿을 수 있도록 합니다. 그 다음 상체를 천천히 세워서 허리와 가슴을 편 후 두 발바닥을 밀착하여서 몸쪽으로 최대한 당기면 되는데요. 이때 허리가 구부러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체 자세를 잡고 나면 잠시 단전이 있는 아랫배에 지긋함이 느껴지는지 느껴봅니다. 마치 오뚜기처럼 무게중심이 아랫배에 실릴 수 있도록 하면 좋은데요. 그 다음 허리를 곧게 세운 상태에서 천천히 양손 주먹을 포개어서 이마에 댑니다. 그리고 가슴을 활짝 펴면서 턱을 조금 들어 올려주면 되는데요. 팔과 어깨를 비롯해 상체의 힘은 빠지도록 합니다.
자세를 다 취하고 나면 눈을 감고 편안한 상태로 단전에서 일어나는 호흡을 느끼면 됩니다. 두 번째 동작은 왼 다리를 오른 다리 위에 올려서 앉습니다. 양 팔은 손바닥을 펴서 얼굴 앞에 감싸듯이 하고 양손의 거리 그리고 얼굴과의 거리가 각각 주먹 하나 반 정도 되게 팔을 세웁니다. 다리 자세를 취할 때 마찬가지로 허리를 살짝 숙이고 엉덩이를 뒤로 빼면서 회음 부위가 바닥에 닿게 합니다. 그 다음 상체를 천천히 세워서 허리와 가슴을 편 후 턱을 가볍게 당겨서 백회와 단전, 회음이 일렬이 되게 합니다. 상체에 힘을 빼고 잠시 단전이 있는 아랫배에 지긋함이 느껴지는지 느껴봅니다. 양 팔을 천천히 올려서 얼굴 앞에 세우고 팔과 어깨를 비롯해 상체의 힘이 빠지도록 합니다. 자세를 다 취하고 나면 눈을 감고 편안한 상태로 단전에서 일어나는 호흡을 느끼면 됩니다. 동작을 취할 때 우선 하체 먼저 자세를 취하고 나서 중심을 잡은 후 상체의 자세를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동작을 이어갈 때는 물이 흐르는 것처럼 부드럽게 하면 좋고 또 그 과정에서 호흡이 끊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세 번째 동작은 다리를 바꾸어서 오른 다리가 왼 다리 위로 올라가도록 합니다. 허리는 곧게 펴되 아래로 마치 신문을 펼쳐서 보듯이 상체가 지면과 45도 정도가 되도록 하고 양손은 무릎 옆에 나란히 짚습니다. 다리 자세를 취할 때 마찬가지로 허리를 살짝 숙이고 엉덩이를 뒤로 빼면서 회음 부위가 바닥에 닿는 느낌으로 합니다. 상체가 지면과 45도 정도가 되도록 숙일 때 특히 허리가 구부러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상체의 각도를 유지하면서 양손은 신체 조건에 따라서 손가락 또는 손바닥을 바닥에 가볍게 댑니다. 턱이 들리지 않도록 살짝 당기고 팔과 어깨를 비롯해서 상체의 힘이 빠지도록 합니다. 아랫배 지긋함이 느껴지면 눈을 감고 편안한 상태로 단전에서 일어나는 호흡을 느끼면 됩니다. 마지막 네 번째 동작은 무릎을 꿇고 앉아서 양손을 허벅지 서해부 위에 올려놓습니다. 무릎은 붙이고 허리는 곧게 펴면서 턱은 가볍게 당기면 됩니다. 무릎을 꿇고 앉을 때 허리를 살짝 숙이고 엉덩이를 살짝 뒤로 빼면서 회음 부위가 바닥에 닿는 느낌으로 합니다. 허리는 곧게 세우고 가슴을 편 후 턱을 가볍게 당겨서 백회와 단전, 회음이 일렬이 되게 합니다. 양손을 가볍게 서해부에 올리고 팔과 어깨를 비롯해 상체의 힘이 빠지도록 합니다. 아랫배 지긋함이 느껴지면 눈을 감고 편안한 상태로 단전에서 일어나는 호흡을 느끼면 됩니다. 간단한 동작들이지만 하루에 한두 번씩 한 달 정도 꾸준히 해보시면 행공의 효과를 직접 체감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럼 댓글과 함께 구독, 좋아요, 알람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